시골 마을 한쪽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주인을 바라보던 개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백구. 어느 날 백구는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죽었을지도 몰라 도망친 거야라고 말했지만 백구는 지금도 그 집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2일 만에 그 개는 돌아왔습니다. 경상도 작은 마을. 70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사는 한옥집 마당에는 하얀 털을 가진 진돗개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백구. 3년 전 새끼일 때 이 집에 와서 자란 개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마당을 쓸었고 백구는 그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따라다녔습니다. 백구야, 오늘도 날씨가 좋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백구는 짧게 멍하고 대답했습니다. 마치 네, 할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할머니가 밥을 차려주면 할아버지가 먼저 드시는 걸 기다렸다가 자신의 밥을 먹었습니다. 그게 백구의 예의였습니다. 오후에는 할아버지와 함께 뒷산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걸으면 백구도 천천히 걸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쉬면 백구도 옆에 앉아 쉬었습니다. 백구야, 넌 정말 똑똑한 진돗개란다. 할아버지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해 가을, 단풍이 물들 무렵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마당 청소를 하고 계셨습니다. 백구는 언제처럼 옆에서 뒹굴며 놀고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빗자루를 놓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 가슴이야. 할아버지가 가슴을 움켜잡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백구는 순간 무슨 일인지 알았습니다. 할아버지에게 큰일이 생겼다는 걸. 백구는 할아버지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점점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할머니가 계셨지만 귀가 어두우셔서 마당 소리를 듣기 어려웠습니다. 백구는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백구는 집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집으로 향했습니다. 멍멍. 백구는 이웃집 대문 앞에서 필사적으로 짖었습니다. 평소 조용한 백구가 이렇게 크게 짖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백구가 왜 저래? 이웃집 아줌마가 나왔습니다. 백구는 자신의 집 쪽을 바라보며 짖었습니다. 그리고 몇 걸음 뛰어가서는 다시 돌아와 짖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따라가 볼까? 아줌마는 백구를 따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서 쓰러진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어머, 큰일 났어.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백구 덕분에 할아버지는 병원으로 실려갔고 다행히 금방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회복되어 집에 돌아온 지 며칠 후였습니다. 마을에 낯선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유기견 포획 차량이었습니다. 요즘 들개들이 많아졌다고 해서 왔는데. 관계자들이 마을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평소처럼 집 앞 길가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저기 개 한 마리 있네요. 주인이 있는 개 같은데 목줄이 없네. 목줄이 없으니까 일단 데려가죠. 포획업체 직원들이 백구에게 다가왔습니다. 백구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지만 크게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사람을 좋아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포획망이 백구를 덮쳤습니다. 멍멍. 백구는 당황해서 짖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차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백구. 할아버지는 그 순간 밭일을 하러 나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집안에서 TV를 보고 계셨고요. 아무도 백구가 끌려가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백구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백구야, 백구야. 할아버지는 마을 곳곳을 다니며 백구를 찾았습니다. 백구 못 봤어요. 아침에 포획 차량이 왔던데. 이웃 아줌마의 말에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백구가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의 임시 보호소였습니다. 좁은 철창 안에는 여러 마리의 개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멍, 멍. 백구는 작게 울었습니다. 집이 그리웠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리웠습니다. 먹이는 하루에 한 번, 물과 사료 조금이 전부였습니다. 백구는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또 다른 차량이 왔습니다. 이 개들은 다른 시설로 이송합니다. 백구와 몇 마리 개들이 또다시 차에 실렸습니다. 백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도시 풍경. 하지만 백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할아버지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백구가 꼭 돌아갈게요. 이번에 도착한 곳은 더 큰 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개들이 더 많았고 더 시끄러웠습니다. 백구는 구석진 곳에서 작게 웅크렸습니다. 다른 개들은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웠지만 백구는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싸울 기운도 없었고 오직 집 생각뿐이었습니다. 관리인이 물을 갈아주러 오면 백구는 간절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를 집으로 보내주세요. 하지만 사람은 백구의 마음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백구는 많이 말랐습니다. 털에서는 윤기가 사라졌고 눈빛도 예전만큼 밝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이송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시골 쪽 임시시설로 보냅니다. 백구의 마음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시골이라면 혹시 집과 가까울까? 세 번째 시설은 산속에 있었습니다. 도시보다는 집과 비슷한 냄새가 났습니다. 나무 냄새, 흙 냄새. 백구는 조금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대한 그리움은 더 커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관리인이 먹이를 주러 왔습니다. 철창 문을 열었을 때 관리인이 잠깐 한눈을 판 순간이었습니다. 백구는 기다렸다는 듯이 철창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야, 개가 도망간다! 관리인이 소리쳤지만 백구는 이미 멀리 달리고 있었습니다. 시설 담장도 철조망도 모두 넘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여행은 지금부터였습니다. 백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백구가 돌아갈게요. 백구는 본능적으로 방향을 알았습니다. 집이 있는 쪽, 남쪽으로 가야 한다는 걸. 첫날 밤, 백구는 나무 밑에서 잠을 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도 집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백구는 쓰레기통을 뒤지며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썩은 음식이라도 먹어야 했습니다. 살아야 집에 갈 수 있으니까. 어느 날 다른 들개 무리를 만났습니다. 으르르. 그들은 백구를 경계했습니다. 영역을 침범한 외부자로 본 것입니다. 멍. 백구는 싸우고 싶지 않다는 의미로 짖었습니다. 하지만 들개들은 공격해왔습니다. 백구는 어쩔 수 없이 맞서 싸웠습니다. 몸 곳곳에 상처가 생겼지만 간신히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다리에서 피가 흘렀지만 백구는 계속 걸었습니다. 며칠 후 백구는 큰 강을 만났습니다. 다리는 너무 멀리 있었고 백구는 수영을 해서라도 건너야 했습니다. 차가운 강물에 몸을 맡긴 백구. 물살이 새어서 떠내려갈 뻔했지만 간신히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온몸이 젖고 떨렸지만 백구는 계속 걸었습니다. 발가락 사이에 상처가 생겨도 다리가 아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백구는 학교 운동장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하교할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강아지 한 마리 있어. 한 아이가 백구를 발견했습니다. 백구는 아이들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릴 때 이야기해준 아이들과
비슷했습니다. 아이들은 백구에게 과자를 나눠줬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집에 와라고 했지만 백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백구는 고마웠지만 다시 힘을 내어 할아버지 곁으로 떠났습니다. 2개월째 폭우가 내렸습니다. 백구는 큰 나무 밑에 몸을 맡겼습니다. 비가 너무 세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빗속에서도 계속 걸었습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어도 백구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구는 많이 말랐습니다.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백구는 시장 근처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상인들이 백구를 보고 안쓰러워했습니다. 많이 굶은 것 같은데. 떡볶이 아줌마가 백구에게 어묵을 주었습니다. 백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갔습니다. 어느 날 백구는 작은 동물병원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수의사 선생님이 백구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에 영양도 탈수도 모두 부족하네. 선생님은 백구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상처를 소독하고 영양제도 주었습니다. 우리가 주인을 찾아줄까? 백구는 보호소로 다시 이송될까 겁이나 얼른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3개월째 백구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멀리 왔습니다. 산도 넘고 강도 건너고 비도 맞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사랑 때문에. 다음 날 백구는 익숙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고향 냄새였습니다. 흙 냄새, 나무 냄새. 백구의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백구는 마지막 고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고개만 넘으면 자신의 마을이었습니다. 백구의 마음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한계였습니다.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 너머에 할아버지가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고개를 넘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보였습니다. 논밭, 작은 집들, 그리고 자신의 집이 보였습니다. 이때 오후 3시 할아버지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계셨습니다. 백구가 사라진 지 92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백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마당에 나와서 백구야, 어디 있니? 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대문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느리고 힘없는 발소리. 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봤습니다. 백구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백구가 아니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상처투성이인 백구였습니다. 아니 이런 백구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백구는 힘없이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급히 달려와 백구를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백구도 작게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백구 돌아왔어요. 할아버지는 백구의 상처를 보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얼마나 고생했을까. 미안하다 백구야. 백구는 할아버지 품에서 처음으로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92일 만에 백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백구 옆에서 밤새 지켰습니다.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한 달 후 백구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다시 할아버지와 함께 뒷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번엔 안전을 위해서 목줄을 했습니다. 백구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으니까. 마을 사람들은 백구가 돌아온 소식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개구나. 3개월이나 걸어서 돌아왔다니. 하지만 백구에게는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사랑했고 집이 그리웠고 그래서 돌아온 것뿐이었으니까요. 지금도 백구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3개월간 92일의 여정. 굶주림과 추위, 상처와 두려움을 이겨낸 힘.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반려동물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지 몰라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반려동물을 꼭 안아주세요. 백구처럼 여러분만을 바라보며 살고 있을 테니까요. 백구의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함께 기억해 주세요. 백구야, 고생했어라는 댓글 한 줄이 큰 위로가 됩니다. 구독은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